Good evening, it's Aureo.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저자 아우레오입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 12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 12가지는 111 이 책을 그냥 111이라고 부를게요. 111가지 생각하는 법에 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1번은 노동 수익을 소비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시간을 교환해서 받은 돈을 소비에 쓰면 그게 축적되지 못하고 자본이 소진되고 맙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와 빈자에게 가장 큰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커피를 노동 수익으로 사 먹으면 아직 빈자인 상태고요. 그거를 자본 수익으로 커피를 사실 수 있으면 이제 부자인 상태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자의 맛을 보시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게 1번이에요. 부자가 되시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노동 수익을 소비에 쓰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라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소리가 좋아가지고 1억을 모을 때까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00K, $100,000를 모을 때까지라고 해요. 근데 지금 환율이 1,400 조금 넘고 있죠. 1,470원,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1,450원. 그러니까 그게 한 14억 5천 정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를 모을 때까지는, 소비를 자제하시고, 이 현금을 많이 모아두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 1억이 투자를 정말 잘 하시면은 금세 몇 억으로 불어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자본이 쌓이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투자 수익이나 혹은 이자로도 충분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런 게임을 시작할 때는 차곡차곡 모아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저도 많이 했던 실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지금 잘 번다고 영원히 잘 벌 것처럼 돈을 쓰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지금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빌려서 뭘 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는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좀 세계적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덜 벌 해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비축해 놓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오렉스 멤버들에게 우리 몸의 물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는 물이 몇 퍼센트나 있나요? 한 70% 정도 있잖아요. 이거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벌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벌면은 그거의 70% 정도는 우리의 몸에 갖고 있는 그런 물의 양만큼을 저축을 먼저 하시면 그게 쌓여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물이 됩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돈의 속성은 물이라고 앞서서 1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잘 버시면은 그거를 잘 아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pay yourself first라고 해요. 저축을 먼저 하는 걸 말합니다. 돈을 벌면은 저축을 먼저 하기. 그리고 3번은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간다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지는 않고 실내에 가지 않고 저는 자연을 이용합니다. 자연에 가면은 맑은 공기도 있고 내가 직접 땅을 밟으며 걸으면서 더 많은 걸 느끼고 더 많은 신체를 사용하고 정말로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걸 느껴요. 예를 들어 저는 좀 섬세한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연결된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무가 주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나무가 뱉는 그런 케미컬이 우리의 건강을 면역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자연에서 운동을 할 때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를 그게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럼 헬스장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는 시간을 보내면서 도서관에서는 시간을 안 보냅니다. 한국인들이 좀 그래요. 유럽인들이나 호주인들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참 많이 보내는데 그 도서관에서 무슨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독서를 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당연히 부자로 이어집니다. 부자는 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다 머리로 만드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헬스장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시는 게 부자로 가는 길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정말 당연한 건데요. 투자를 하실 때 10만 원짜리 운동복을 사시면서 한 달에 뭐 10만 원짜리 책을 사는 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왜 책을 사는 건 아까울까요? 옷은 한 번 사면은 그게 제 친구는 한 벌에 뭐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던데, 그걸 몇 번을 입고 또 되팔 수도 없잖아요. 계속 쌓이기만 하고. 그런데 책은 한 권에 뭐 비싸야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정말 제가 사는 두꺼운 책들은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책을 사면은 다 읽고 나서 뭐 알라딘이나 이런 거로 되팔 가치도 있고, 또 저는 책을 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쌓아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은 내가 이걸 입는다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책은 당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높입니다. 그 책이 알려주는 사고방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면 그만큼 당신의 경험치와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서 그만큼 더 가치로운 사람이 돼요. 당신이 더 가치로운 사람이 되시면 그 부라는 것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100만 원어치 술은 마시면서 근데 100만 원어치 교육비는 한 달에 쓰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정도를 교육비에 썼습니다. 그거를 한 7년 이상을 지속을 했는데 그게 쌓여서 이게 훨씬 더 큰 한 달에 뭐 일정한 금액을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굉장히 큰 가치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교육에 투자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교육에 아끼지 않아요. 교육에 아끼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는 머리에서 오니까요. 머리에 투자하시는 게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말 많은 빈자들이 하는 실수가 장비에 쓰는 돈을 투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장비는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도구인데 그 도구는 하나의 소비거든요. 거기에 소비를 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예를 들어 저 뒤에 있는 베스파는 60년대 베스파라서 더 이상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나는 도구들은 한 번 사면은 계속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의 부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탄다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는 거나 뭐 10몇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거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호주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굉장히 꽤 즐겼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굉장히 비싼 자전거를 타 보았고, 또 지금은 또 적당한 그런 국산 바이크를 타는 자전거를 타는데 그렇게까지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장비에 쓰는 돈은 소비라는 것,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사면 그만큼 부가 깎인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혹시나 사업을 하신다면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라면 장비에 쓰는 돈은 그거는 빈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건 사고방식인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빈자와 부자를 극명하게 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당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면은 그거는 빈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군대 가서 굉장히 험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어떤 세력이 뭔가를 지배한다고 여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요. 한국은 아직은 좀 문화적으로 성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시려면, 우리가 부자 나라로 성숙한 문화로 거듭나려면 일단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마시고 생존자로 여기세요. 당신은 많은 축복을 타고났어요. 이미 많은 좋은 것들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행운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보세요. The Having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 가진 것에 집중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시면은 그 긍정의 마음이 긍정의 것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물건을 살 때 할부로 사는 거예요. 할부는 대출과 같아요.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일시불로 사세요. 이 자세한 내용은 책에 적어놨습니다. 일시불로 여러 개를 살 수 없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혹시 뭐 에어팟이 너무 비싸다고 여겨지면 그거를 아직 살 능력이 되지 않는 거니까 사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아이폰이 너무 비싸면 그거를 할부로 사지 마시고 일시불로 사도록 하세요. 그거를 일시불로 사는 게 부담되시면 아직 그걸 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해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할부를 쓰면은 그 이자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돼도 일시불로 결제하시면 그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만큼의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부로 살수록 더 빈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당신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부자가 되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깊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9번도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데 진심인 일을 업으로 삼지 않고 시험 점수에 맞춰서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당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고 그 일을 잘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빈자가 되는 길이죠. 부자가 되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당신의 업을 찾아서 그 업을 계속 가다듬으며 잘하시는데 집중하시면 그리고 또 부자의 생각하는 법을 갖추고 계시면은 계속 부가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10번은요. 아직 미성년자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자녀분이 계시다면 조카가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20살이 되기 전까지 1,000만 원을 모으지 못한 것,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을 가리기도 합니다. 저도 저에게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렉스의 아이들 멤버들에게 이 말을 항상 해주고 이렇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1,000만 원은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1,000만 원이면은 당신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리 월세를 내는 그런 원룸을 구할 때 1,000만 원이면 보증금도 되고 한 달 월세 정도는 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유의 근간이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당신의 인생의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당신이 집을 나와서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고방식과 그 태도, 그게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그게 근간이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아낀다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은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좀 던져야지, 그런 컴포트 존이라는 그런 둥지에서 나에게 이렇게 던져다 나와야지, 그래야만 내가 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새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은 60살 이후에 쓸 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에요. 60세, 65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젊었을 때 그걸 미리 앞서 준비하지 못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앞선 강의에서 부자와 빈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멀리 내다보고 그거를 준비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수업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느끼는 건데, 한국인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이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까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결국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꿈이 없는 것이고, 목표가 없는 것이고, 호기심이 없는 것이고,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오늘 보셨다면 이 책의 48쪽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저는 20대 때 그리고 30대를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항상 그 스테이지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의 그런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나면은 다음 존경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의 것을 흡수하고 이러면서 성장하겠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부자는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상을 듣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읽으시면서 부자 되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우레오 배였어요. I'll see you on the next video.